안녕하세요. 레빗구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Outside the Wire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영화고요. 넷플릭스가 2021년 들어서 매주에 한 편씩은 최소 한 편씩은 이제 그 신작 영화나 드라마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극장 개봉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utside the Wire라는 영화는 SF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미래의 지구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내전이나 이런 전쟁에 참전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고요. 드론 조종사 하프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감독은 미카엘 하프스트롬이라는 감독이에요. 사실 이름을 들으면 잘 모르실 건데 사실 이 감독이 약간 중소규모의 영화들을 많이 연출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개봉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아놀드 슈왈제네거하고 실버스터 스텔론이 나왔던 이스케이프 플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의 더 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했었고, 그리고 존 쿠삭이 나왔던 1408이나 샹하이 같은 영화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브 오웬의 디레이드 같은 영화들도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행한 영화들은 아니지만 꽤 알려진 영화들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연출을 해왔습니다. 일단 배우는 안소니 마키 다들 아실 거예요. 안드로이드 장교 리오 역을 이번에 맡았는데 마블 시리즈에서 팔콘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마블 시리즈 나온 다음에 또 영화를 더 많이 찍기도 하고요. 원래 좀 다작을 하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랙미러 시즌 5의 첫 에피소드의 주인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스 발라, 포인트 블랭크, 아이오 같은 작은 영화들에도 출연을 해서 조금 연기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서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다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프 역을 맡은 댐슨 이드리스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인데 영국 배우고요. 영국의 영화인 파밍이라는 영화로 에든버러 국제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할리우드 영화 컴퓨터를 출연해서 조금 연기를 했었고, 이번 영화가 이제 가장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드론 조종사인 하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인물은 약간 컴퓨터 게임 하듯이 이제 드론을 조정해서 목표물을 이제 맞추고 이런 걸 하는 인물인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군인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한 채 이제 이 목표를 파괴하면 2명은 죽지만 10명은 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에게 조금 미움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 초반에는 그렇게 드론 공격을 해서 2명이 죽어요. 군인 2명이 죽는데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파견됩니다. 현장으로 파견이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가 따라야 되는 인물이 이제 리오라는 인물인데, 사실은 안드로이드 로봇이에요. AI가 탑재되어 있겠죠. 안드로이드 로봇 리오인데 굉장히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리오 사람이랑 똑같고 농담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지만 결국 그의 말에 따라서 그가 수행하는 임무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쨌든 드론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드론 조종사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나가서 처음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한 반응들이 또 영화에 담겨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실제로 군에서 쫓고 있는 그 상대 적의 이제 우두머리를 추적하는 과정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일단 액션 영화답게 영화 속에서 액션 장면들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영화 초반도 그렇고 초중반에 벌어지는 액션 장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소니 마키가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되게 힘있고 빠르고 그런 연기들을 영화에서 역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영화 자체가 안드로이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AI나 로봇에 대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나 로봇이 어떤 판단까지 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시감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약간 군인의 임무와 실제 장교를 로봇으로 했다는 걸로 약간 비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우리가 이미 그 여러 가지 고민이나 던지는 질문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흥미가 점점 이제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액션 장면이나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데, 근데 후반부 액션은 사실 크게 뭐 볼거리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거에 봐왔던 로봇이나 AI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또 던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반 이후로는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편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고민이나 감정이 담겨야 되는 주인공은 하프죠. 하프한테 우리가 관객에게 몰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가 이제 영화 후반에 이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그는 이제 소의 희생이 대희생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인물인데, 그게 어떻게 로봇이랑 연계돼서 벌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비논리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건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무시하면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고요. 중소규모의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시원한 액션, 그리고 SF 장르, 로봇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면 시간을 이제 죽이는 킬링타임용으로 조금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짜임새 있는 내용이나 좀 신선한 이야기들을 원하시는 관객들이라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그냥 한 번쯤은 볼만한 SF 액션 영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아웃사이더 와이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레빗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화 글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